안녕하세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권인숙입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화두, 그러니까 지속 가능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라는 부분을 성평등과 관련된 이 관점을 통해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맞으려고 합니다. 사실 뭐 지속 가능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출산율이겠죠.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과연 우리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의문점들을 이제 한국 사회에 많은 고민하는 지식인들이나 이제 정책 담당자들이 고민을 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분들도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지속 가능이라는 화두는 사실은 출산율로만 얘기될 수 없는 또 다양한 성평등적 요소를 좀 담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하여서 얘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엔에서 그 지속 가능한 이제 그 사회를 얘기하면서 그 5번째 17가지 중에서 5번째로 이 성평등을 꼽았습니다. 이제 가난이라든가 헝거, 배고픔이라든가 그다음에 건강, 교육, 그 다음에 꼽은 게 사실 그 성평등인데요. 이 성평등에서는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성재생산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고, 여성들의 경제적 자원이나 정보통신 기술 이런 배제들이 사실은 미래 사회의 삶, 현재의 삶 이런 질들을 다 결정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많은 사회에서 여성들이 건강이라든가 그다음에 낮은 어떤 지위, 그다음에 그 보수, 그다음 무보수 돌봄 노동 이런 것에 전담하면서 삶의 질들과 폭력 속에서 삶의 질이 무너지고 이제 폭력에 계속 위협당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장으로서도 사실 이제 성평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사회는 사실은 성격차가 아주 심한 사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따라서 2025년까지를 놓고 봤었을 때도 그 성격차가 25%가 감소했을 경우에 우리 사회가 이제 0.48%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0.19%의 어떤 성장률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50%가 감소하면 이제 0.48%가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성격차가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그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회로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평등과 행복도로 놓고 보면은 불평등이 높을수록 사회 전체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사실은 이제 공식화된 담론으로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고, 이 행복은 사실 남녀의 이제 행복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성불평등의 모습은 뭐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서 얘기될 수 있는데요. 이제 몇 가지만 사실은 보겠습니다. 2006년도하고 이제 2017년도를 비교해 놓은 건데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 뭐 건강과 교육 관련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높은 지수를 2006년도에도 획득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계속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여성 경제 참가율이 계속 우리가 낮은 편에 속하고요. 정치적 대표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11년을 비교했는데도 사실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급 무급 노동의 불평등인데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이제 유급 노동을 훨씬 많이 하고 있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무급 노동을 훨씬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불평등의 격차가, 여기서 이제 노르웨이하고 비교해 보시면 여기 끝에 이제 빨간 동그라미 쳐진 데가 한국인데요. 이런 식의 이제 차이들을 많이 빚고 있는 거죠. 이게 그 사회의 여성과 남성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사 돌봄 시간의 불평등입니다. 이거는 뭐 모두 다 이렇게 많이 좀 들어서 아시겠지만 거의 한 10년, 20년간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성이 대부분의 가사 돌봄 시간을 이제 전담하고 있는 그 현실이겠죠. 여성이 이제 5.2 시간을 할 때 남자성이 1.36 시간을 하고, 또 다른 이제 통계를 보면 남성과 여성이 맞벌이일 때와 맞벌이지 않을 때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는, 거의 1분, 2분 차이이고, 어떨 때는 사실 맞벌이 남편이 더 적게 일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보여주고 있는 그 현실이 계속 통계가 이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 핵심이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요 녹색
그 퍼센티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는 남성들도 돌봄 노동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비율이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적지는 않은데 22%, 뭐 24% 정도는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참여가 잘 안 되는 또 다른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경제 구조, 일하는 어떤 노동 패턴들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노동 시간을 줄이자 뭐 이런 식의 현실들이 여성의 삶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이제 돌봄 노동 참여 이거하고도 연결이 이제 바로 이렇게 직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봄 노동이 사실은 비약적으로 커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회화되어지고 있고 공공화되어지고 있는데 그 현실을 보시면 이것이 대부분 여성에 의해서 압도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보육, 뭐 요양, 사회 서비스 바우처가 거의 여성들이 뭐 98%, 100%까지 전담하고 있는 그 현실이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돌봄 종사자들이 아주 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가 그나마 좀 나은 편이고 뭐 요양보호사나 시설요양보호사들의 그 시간당 임금 수준이 아주 낮은 그런 현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불평등에서의 몇 가지를 좀 보여줬습니다. 이제 돌봄 노동은 사실은 불평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행복한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의 돌봄 노동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복 지수하고 굉장히 연결이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평등 정책을 좀 놓고 보자면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80년대 초반부터 여성 참여라는 것들이 좀 이렇게 공식화적인 이게 문구로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후반까지가 여성 참여,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뭐 제도적인 기반이 이제 구축되어져서 고용평등법 이런 것들이 이제 마련되기 시작했고요. 노동시장에서 성차별 금지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되기 시작한 제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그다음에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2000년대 중반이 성차별이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런 금지법도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를 보겠는데요. 이때부터는 사실은 성차별이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거의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 사회적으로 성차별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차별을 화두로 해서 정책을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여성을 지원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지원책들이 이제 강화되어지는 지원책들이 많이 마련되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 정책을 놓고 보면은 지난 10년은 어떤 면에서는 암흑기로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보자면 이제 법 제도적인 인프라는 많이 구축되어 있고 원어화도 많이 되어 있고 이제 워딩이 많이 나온 그런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뭐 이런 것에 대한 제도적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들과 실질적인 어떤 대책들이 많이 이제 이러저러하게 도입이 되었던 시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한 여성들에 대한 지원 정책도 이제 이러저러하게 도입이 되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폭력 여성이라든가 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녀 양육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지원책들이 이제 마련되었던 시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계로 보자면 성불평등 구조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굉장히 미흡하죠. 그러니까 성차별 개선 정책들이 별로 이제 약화되어지면서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승진, 배치 등에 대한 성차별이 지속되었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들이 별로 마련되어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성평등 문화 확산은 일부에서는 얘기가 됐을지 모르지만 확산은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그 지속 가능한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돌봄 서비스를 봤을 때도 사실은 민간 의존과 시장화가 너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 서비스 뭐 아동 같은 경우에도 그다음에 유치원 관련해서도 사실 그 작년에 그 선거 시기에 뭐 그 안철수 그쪽 그 후보의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후보가 이제 그 사립 유치원 지원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폭발했었던 그것이 하는 단적인 계기인데요. 그만큼 이 뭐 영유아 이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시장화되어 있고 민간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신뢰가 아주 부족한 그리고 서비스의 질도 아주 부족한 그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각 부처에서의 성평등 책무성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이 여가부에게만 책임이 한정되어져 있는 오히려 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000년대 초반보다도 오히려 더 떨어지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사실 어떤 정책에서도 성평등이 들어와 있지 않아도 누구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게 각 부처의 여가부를 제외한 각 부처가 실천하는 현실이라고 봐도 냉소적이지는 않는 그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며칠 전에 아마 10,000명 정도의 여성들이 이제 동일 범죄 동일 처벌 뭐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는데 많이들 놀라셨을 거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여성 단체나 이런 쪽에서 별로 개입을 하지 않은 그런 굉장히 SNS 중심의 자발적인 시위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이제 미래 사회의 여성들, 미래 사회를 책임질 여성들의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식을 담고 있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무엇이 변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서 변화에 대한 욕구를 담고 있는 그 현실을 그 한 번의 시위가 아주 과격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 시위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지만 아마 이 사회가 변할 거라는 어떤 저희도 그 절박감이라고 할까요? 초조함을 사실 느끼고 있는데요. 그 전날 이루어졌던 그 강남역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2,000여 명이 빗속에서 그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3시간을 버티면서 거의 미동을 하지 않고 그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20대 여성들의 단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일부 어떤 게 저희 때의 뭐 페미니스트는 정말 소수였는데 소수 여성의 모습이 아닌 많은 여성들의 일부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아마 여기에서 성평등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의미들을 담을 수 있는 이 사회가 담을 수 있는 방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은 이제 하나의 어떤 이게 그 부분으로 이렇게 돌출되어지고 있는 거고요. 폭력이라는 요소로서 이제 지금 문제의식이 돌출되어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온라인 여성 혐오의 심각성에 대해서 여성들이 느끼고 있는 절절함이 굉장히 이제 거기에 또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이 여성 혐오라는 것이 온라인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각 곳에서 이제 여성들이 진출하거나 진출하려고 하면서 느꼈던 이제 그 현실이라고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저출산 대책이 이제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이 사실은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닙니다.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지만 그 속에 여성들의 목소리와 여성들의 현실이 이 정책 속에서 담겨 있지 않았던 그 분노와 불만이 사실은 드러나고 있는 거겠죠. 드러나고 있는 것이어서 이제까지 도구화되었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문제의식들이 이제 심각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새 정부 정책에서도 이것의 어떤 이 반하여서 이 여성들의 삶, 성평등한 삶이 아마 우리 사회 속에서 보장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속에 저출산 대책이 담겨져 있다라는 메시지를 사실은 아직까지는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신뢰가 만들어져야지만 그러니까 내가 키우는 자식들이 행복한 사회에서 여성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사회에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전반적인 어떤 그 개념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현실들을 이제 젊은 여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낙태죄는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작년에 이제 23만 명이 청원을 하면서 올라온 겁니다. 우리 사회는 사실은 그 전에는 낙태를 통해서 이 출산율을 통제해왔던 그런 이제 세화였기 때문에 낙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해서는 젊은 여성들의 성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란하게 보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 사고 방식들이 깔려 있었던 이 현실 속에서 이제 낙태죄가 올라왔는데요. 사실 이 낙태죄가 저희가 이제 낙태죄에 관련한 여정연에서 조사를 해보면서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여기도 그 절대 다수의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은 80% 이상이 이제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저희가 이제 그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률이 보통 대상에 대한 응답률이 20%를 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조사와 관련해서 거의 6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조사에 대해서 너무 절실하게 절박하게 생각하면서 참여하고 거기에 응하는 여성들의 그 지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젊은 여성들이 이 문제에 대한 지지도는 굉장히 큽니다. 일부 이제 종교나 이런 쪽에서의 어떤 반대 흐름이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인 어떤 공감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큰데 사실 이제 최근에 법무부나 이런 데서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이 의견서를 내면서 성교를 했으면 임신과 출산도 책임을 져야지
라는 식의 이제 그런 논리들을 담았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논리들은 현재의 사회와 미래를 생각하고 지속 가능을 생각하는 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법무부 같은 데 나올 수 있는 그런 워딩이 아니죠.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간극을 보여주는 거고, 이제 앞으로 이런 어떤 성과 재생산 이런 문제에 대한 화두들이 던져졌을 때 이 사회의 갈등이나 어떤 대처하는 능력, 이런 갈등에 대한 대처하는 능력이 우리 사회의 성평등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지털 세대 젠더 전쟁이라고 했는데요. 10대, 20대의 남녀 간의 의식의 갭의 차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10대는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10대의 남성들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보수적인 어떤 그런 식의 이 담론, 그리고 여성 혐오적인 담론에 아주 익숙해져 있고요. 또 여성들은 또 페미니즘 의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교육 청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다수가 참여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사회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을 때 이 부분이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젊은 사람들을 보시면 의식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80%와 35% 막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이 현실이 우리 사회의 미래와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고, 재생산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평등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까지 이제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사실은 많이 간과되었던, 그리고 간과해도 불편하지 않았던 그 부분이 성평등 민주주의라고 사실 여겨집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화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를 좀 전제로 놓고 보면, 발전 패러다임,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지원, 여성을 시혜의 대상, 복지 정책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주체를 생각하고 그 여성이 어떤 걸 선택하고 싶어 하는가를 고민하지 않는 그런 정책들과 결별하지 않았을 때 사실은 이제 성평등 민주주의라는 것에 이 기초들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미래와 현재를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성평등은 중심에 오지 않으면, 주축을 이루지 않으면 그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회는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스웨덴을 다녀왔는데요. 스웨덴이 지금 40년째 성평등 정책을 사회 중심 정책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5년만 지내도 사실 성평등이 필요한 거냐 뭐 이런 식의 반발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좀 지쳐하고 이런 식의 모습들이 나타나만 한데, 40년이 지났는데도 이 성평등에 대한, 이 성평등을 중심으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절실함과 지지와 이런 것들이 뭐 나이에 높고 낮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굉장히 그 절절하고 절실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늦추면 이 성평등과 관련해서의 어떤 지속 가능한 사회가 흐트러진다라는 믿음도 너무 강해서 저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회는 성평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그 신뢰가 강렬했고 그다음에 모든 워딩에 사실은 성평등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신념도 아주 강했고요. 근데 사실 저희 사회는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는 훨씬 강렬한 데 비해서 사실은 어떤 워딩에도, 사실 저출산 워딩에도 사실은 성평등이 안 들어가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 정책을 피는 것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말조차도 아직은 나오지 않는 그런 사회의 수준이어서, 사실은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성평등이라는 것을 어떤 수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얼마나 절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저의 입장에서는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의 목소리인데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젊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여성들의 삶의 현실이 아까 그 돌봄이라든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요소들이 사실은 정책 결정하는데 다 하나하나에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인클루시브 데모크라시의 핵심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경험하는 것에서는 반영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방향과 의제로 놓고 봤었을 때 이 성차별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화두가 돼야 됩니다. 노동시장부터 시작해서요. 성차별을 얘기하지 않고 성차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서는
이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현실이 변화해야지만 사람들은 변화하고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성차별 금지법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겠고요. 저출산 정책은 패러다임 전환이 아주 적극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출생의 선택권이라는 것, 이게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사회의 구성원이, 특히 여성들이 믿어야 한다라고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서 성별 임금 격차 해소인데요. 성별 임금 격차라고 하는 거는 내가 교수고 옆에 있는 사람이 교수인데 우리들의 성별 임금 격차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시장의 모든 총체적인 요소가 성별 임금 격차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대기업에서의 여성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비정규직부터 시작해서 모든 요소들에 여성들이 또 이렇게 처해 있는, 아까 이제 돌봄 노동의 거의 여성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저임금 돌봄 노동의 이 모든 것이 성별 임금 격차인데, OECD에서 우리 사회가 가장 성별 임금 격차가 큰 사회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해소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적 의사결정에서 여성 대표성인데, 사실 저희는 대통령 중심제의 나라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수석 보좌관들 중에 여성이 뭐 인사 쪽에 한 분이 계신데, 이 사회나 이런 쪽에 여성 젠더 전문가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아마 젊은 여성들, 그리고 30대, 40대 이런 어떤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여성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워딩의 변화가 저는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요소가 굉장히 클 거라고 여겨지고요. 돌봄 정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봄의 공공성은 강화되고 있는데 그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고, 그다음에 남성의 참여가 너무 부족한 상태이고, 행복한 삶에서의 어떤 의미로서의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겠고요. 그다음에 돌봄을 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아직은 우리 사회가 일천한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폭력인데요. 뭐 좀 새로운 어떤 뭐 온라인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여성계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건 비동의 가늠죄입니다. 그러니까 성폭력과 관련한 어떤 근본적인 질서, 동의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서가 바뀔 수 있어야 한다라고 믿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재생산과 관련해서는 아까 낙태죄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여성들의 성적 자율성,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갭이 커요. 갭이 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성교육 실시부터 시작해서 포괄적 성교육 실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이 개인의 삶이 변화하는, 개인의 삶의 질이 변화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평등 정책 총괄인데요. 우리는 성평등 정책은 여가부가만 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이미지화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엄청난 어떤 이 혐오적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변화하려면 대통령의 워딩부터 바뀌어야, 대통령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워딩부터 바뀌어야 하고, 국가 정책 전반이 성평등을 중심으로 변화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그것이 당장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제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